클롭과 펩이 비겼으니 우승팀은 손흥민에게 달렸다. 가장 중요한 순간 우승 후보와 연전 앞둔 토트넘. 우승 경쟁에서 한 팀도 나가떨어지지 않았고 한 팀도 치고 나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잔여 일정을 봐야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자리에 손흥민이 버티고 있다. 11일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28라운드를 치른 리버풀과 맨시티가 1에서 1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우승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 기존에는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 순서로 승점 1점차 경쟁이었다. 그중 아스널이 28라운드 브렌트퍼드전을 잡았고 리버풀과 맨시티는 비겼다. 아스널과 리버풀이 승점 64점, 맨시티가 승점 63점이 됐다. 골득실차로 아스널이 선두에 올랐다. 잔여 일정 중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 10경기씩 어떤 팀을 만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아스널은 첼시, 일정은 이동, 맨체스터 시티, 루턴타운,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에스턴 빌라, 울버햄턴 원더러스, 토트넘 호스퍼, 본머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버턴 순으로 잔여 경기를 치른다. 맨시티는 브라이턴, 아스널, 빌라, 크리스털 팰리스, 루턴, 토트넘, 노팅엄 포레스트, 울버햄턴, 풀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순으로 경기한다. 리버풀은 에버턴, 브라이턴, 셰필드 유나이티드, 맨유, 팰리스, 풀럼, 웨스트햄, 토트넘, 빌라, 울버햄턴 순이다. 세 팀이 공통적으로 모두 만나는 팀이 브라이턴, 빌라, 토트넘, 울버햄턴 넷이다. 한국 선수 소속팀인 토트넘과 울버햄턴이 모두 포함됐다. 손흥민, 황희찬 모두 강팀 상대로 더욱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들의 시즌 막판 활약이 우승팀을 가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과 일정을 아울러 볼 때 토트넘이 단연 캐스팅보트를 쥔 팀이다. 손흥민은 한때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상대로 모두 강했고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 상대로 원더골을 넣는 등 좋은 기억이 있다. 게다가 세 경기는 시즌 막판 3연전의 형태로 열린다. 토트넘은 4월 5일 이하 현지 시간 리버풀, 20일 맨시티, 27일 아스널을 상대한다. 아스널전까지 치르면 시즌 종료까지 단 2라운드가 남는다. 특히 토트넘이 현 구장에서 전승을 거둔 바 있는 맨시티 상대 리그 경기가 껴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시즌 말 죽음의 일정이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5위 자리에서 순위 상승을 위해 용쓰고 있는 토트넘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두권과 만나는 3연전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2. 선 조력자 플러스 부주장, 로메로, 레알, 1103억, 유혹 떨치기 쉽지 않다. 안첼로티, 중앙 수비, 세판, 준비 중 오른쪽 화살표 토트넘 떠나나. 스페인 피차에스는 지난 15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레알이 핵심 선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 중원 핵심이자 아르헨티나 대표팀 센터백 로메로에 관심을 보인다. 곧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트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핵심 수비수인 로메로는 지난 2021년 아탈란타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 입성했다. 새 시즌 동안 총 87경기에 출전했다. 이번 시즌도 리그 23경기에 출전했다. 옐로카드 4장, 레드카드 1장을 받을 정도로 강한 태클,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특징이다. 센터백임에도 4골이나 넣을 정도로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한방을 보여준다. 현재 레알은 센터백 보강이 급하다. 안토니오 리디거, 다비드 알라바, 나초 등이 센터백을 맡고 있지만 3명 모두 30대를 넘긴 탓에 잦은 부상에 시달린다. 에데르 밀리탕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젊고 실력 있는 센터백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보강에 적극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영국 코트 오프 사이드는
레알이 과거 세리에 A, 현재 EPL에서 뛰는 로메로를 주시하고 있다. 안첼로티 감독은 팀 수비의 깊이를 더하고 싶어한다. 나초와 리디거, 알라바 모두 나이가 있어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수비수 영입은 레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적시장 전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로메로의 현재 몸값은 6,500만 파운드, 약 1,103억 원에 이른다. 큰 금액이지만 과함, 레알에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적료를 준비해 당장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로메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이 두텁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새롭게 팀을 마트로 주장단을 개편했는데 손흥민을 주장으로, 로메로와 제임스 매디슨을 각각 부주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오랜 시간 주장을 맡아온 위고 요리스가 전력외로 분류됐고, 부주장이었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상황이었다. 지난 시즌까지 부주장이었던 다이어가 주장 완장을 차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과 로메로, 매디슨이었다. 영국 코트 오프 사이드는 로메로는 현재 EPL 최고 수비수 중 하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로메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엔제볼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로메로의 공이 컸다고 전했다. 손흥민도 로메로의 실력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0월 로메로가 EPL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오르자 손흥민은 로메로는 놀라운 선수라고 치켜세웠다. 당시 모헤마드 살라가 이달의 선수를 받으며 로메로의 수상이 불발됐지만 당시 후보 선수 6명 중 유일하게 수비수로서 이름을 올리며 본인 가치를 입증했다. 지난해 10월 루턴타운 원정은 로메로의 인생 경기로 남아있다. 축구 통계 매체 폼업에 따르면 걷어내기 무려 12회, 공중볼 경합 승리 5회, 태클과 가로채기 3회 등을 기록하며 1회에서 0 무실점 승리에 이바지했다. 시즌 초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벌일 당시 동료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경기 스타일뿐 아니라 주장단의 모습도 변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이 새 주장에 뽑힌 건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적생 매디슨과 다혈질의 로메로를 부주장으로 뽑는 모험을 감행했다며 하지만 주장단 세 선수 모두 막중한 책임을 갖고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경기마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칭찬했다. 지난해 9월 벌리전에서 주장단 3명이 모두 골을 터뜨리자 이브닝 스탠다드는 세 선수가 번니 홈구장의 원정원 팬들 앞에서 함께 세리머리를 펼쳤다. 이는 토트넘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장면이다 라고 전했다. 당시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로메로도 전반 추가 시간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매디슨도 후반 9분 골을 날카로운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시련도 있었다. 거친 플레이가 문제였다. 11라운드 첼시전에서 엔조 페르난데스에게 거친 태클을 가해 다이렉트 퇴장과 페널티킥을 동시에 내주며 패배 빌미를 제공했다. 당시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게리 네빌은 로메로의 태클은 미친 짓이었다. 내가 봤을 때도 분명한 페널티킥이다.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드카드 전 레비 코릴에게 거친 반칙을 했던 로메로가 더 일찍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리플레이 화면에 비친 로메로의 동작에 팬들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미 캐러거도 박스 안에서 저런 태클을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로메로는 통제 불능이었고 과도하게 힘을 썼다. 레드카드 확실하다고 거들었다. 현지 언론도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 풋볼 런던은 경기 초반 코릴에게 했던 반칙이 운이 좋아 넘어갔지만 로메로는 자신의 행운에 감사하지 않았다. 엔조에게 무리한 태클을 가해 레드카드를 받았고 페널티킥까지 내줬다며 무모하고 신뢰할 수 없고 늙은 로메로의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의 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다. 경기를 분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선수들은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겠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메로의 퇴장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하지만 심판이 상황을 잘 봤고 퇴장을 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고 말했다. 3. 아시안컵 8강 탈락. 1. 배전 앞두고 38세 나가토모 부른 이유는 일본 축구협회는 오는 21일과 26일 북한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B조 3에서 4차전을 치른다. 21일 경기는 일본 도쿄에서, 26일은 북한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달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이라는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든 일본은 북한과 2연전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번 A매치에 나설 26명 중 가장 화제를 모은 선수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나가토모다. 약 1년 4개월 만에 A 대표팀에 복귀했다. 1986년생 베테랑으로 A매치 142경기, 4골에 출전. 은퇴한 엔도 야스히토, 152경기에 이어 일본 선수 중 두 번째로 많은 A매치 경험을 가졌다. 2010 남아공 월드컵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4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았고, 전성기 시절에는 인터 밀란, 이탈리아, 갈라타사라이, 티르키예, 마르세유, 프랑스 등 유럽에서 활약했다. 일본이 배출한 세계적인 왼쪽 풀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언론은 카타르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A 대표팀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가토모에 주목했다. 특히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이후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며 세대 교체의 속도를 냈기 때문에 나가토모의 선발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선수단을 이끌어줄 라커룸 리더의 필요성과 풍부한 경험, 활발한 소통이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은 아시안컵 기간 중 핵심 자원 이토 주냐, 랭스, 미 성폭행 의혹이 터져 어수선했다. 경기력 외 요인으로 팀이 영향을 받는 건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 원정은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 거친 플레이 등으로 변수가 많다. 과거 손흥민, 토트넘, 웬,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친 경기였다, 고 했고, 상대의 욕설에 대해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고 했다. 모리야스 감독은 북한과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나가토모가 가져다줄 에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고 했다. 나가토모는 다시 출발선에 선 기분이다. 내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며 내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 고 했다.